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6시 24분 발사를 다시 시도합니다. 네, 어제 문제가 된 통신 이상을 해결하고 오늘 다시 우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사 시간까지 받아놓고 준비하던 누리호가 이 통신 이상 문제로 발사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한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관련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후 6시 24분에 이제 어제 발표 시각을 받아놓은 누리호였는데요.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이제 통신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예. 어제 오후 12시 24분부터 해서 이 발사 운용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됐었고요. 그래서 오후 1시에는 헬륨도 이제 주입이 됐었고 오후 2시에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려서 실제적으로 기상이나 또는 우주 환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후 6시 24분에 발사를 한다라고 발표까지 된 상황이었는데요. 오후 3시 30분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후에 4시 10분, 그래서 대략 한 40분 정도 후에 시스템 문제로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다라는 발표도 저희가 이제 어제 전해 듣게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발사관리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발표가 있었는데 밤새 이제 문제를 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헬륨 가스를 공급하는 그 밸브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통신 간의 오류로 인해서 어제 이제 연기가 됐었고 밤새 이제 잘 해결이 됐고 오늘 오전 5시에 제어 장치를 6번 정도 반복 시험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를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탑재 위성 8기도 현재 이제 문제 없이 돼 있다는 점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밤사이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됐고 오늘 오후 6시 24분에 예정대로 발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상에서 헬륨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발표였는데 누리호에 왜 연료 말고도 헬륨이 필요한 겁니까? 네, 이 발사체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가스를 배출하고 그러면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서 강한 가스가 이제 배출됨과 동시에 이제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발사체가 우주를 향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연료를 넣어야 될 거고 연료를 넣으면 연료를 태울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리호는 다들 아시다시피 1단, 2단, 3단이 지금 합체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조립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고 우주로 날아 올라가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연료를 태울 산소를 넣는데 기체상 산소를 넣으면 부피를 워낙에 많이 차지하니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극저온, 그래서 영하 180도에 달하는 액체 산소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누리호는 연료 탱크가 있고 이제 산화제라고 하는데요. 액체 상태의 산소 탱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적절히 잘 분사가 돼서 산화제, 이 연소기로 떨어지면 분사가 되면 이제 연소기에서 이제 불꽃이 일어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연소가스가 이제 노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사체가 분사가 되는데 헬륨의 기능은 이 연소를 하기 전에 이제 서로 잘 배합이 되도록 이 탱크의 압력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화 탱크 안에 헬륨 탱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륨 탱크에 액체 상태의 헬륨을 공급을 해서 압력을 맞춰주는 겁니다. 잘 분사가 돼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어차피 이 누리호가 발사체가 이제 타워에 연결이 되어 있고 밸브라든지 또는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배관을 통해서 액체 헬륨을 주입을 하고 있었는데 주입을 하다가 이제 압력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밸브를 닫아야겠죠. 밸브를 닫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이것이 수동으로 밸브를 열고 닫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제어 통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령을 이제 닫아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발사를 실제적으로 통제하는 그 프로그램이 명령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해압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륨 탱크에 헬륨을 공급하고 배관에 남아 있는 이 배관에 그러니까 누리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관에 남아있는 헬륨을 빼기 위해서 밸브를 열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열리지 못했고 수동으로 열었습니다만 어쨌든 발사 10분 전에는 자동 운영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 문제가 발생되면 10분 이제 자동 운영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중에 발사가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서
발사를 하루 연기하게 됐습니다. 예, 2차 발사에서도 그렇고 앞선 발사들에서도 사실 여러 문제로 연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작년 6월 달에도 이제 예. 엿새 연기가 됐었죠. 네. 강풍으로 하루가 더 연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이상 측정, 그래서 산화제 탱크의 충전량을 측정하는 레벨 센서인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발사 절차가 중단이 됐었고요. 당시에는 추진제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료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화제가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이제 눕히고 그리고 조립동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러면 눕히는데 하루, 들어가는데 하루, 그리고 다시 나오는데 또 하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엿새 동안 연기가 됐었고요. 6월 21일 작년에 이제 다시 성능 검증 위성 그리고 위성 모사체를 싣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작년 2차는 어쨌든 연기가 된 이후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예. 누리호 전에 이제 전신이었던 나로 같은 경우는 연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발사는 267분 56초를 앞두고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로 인해서 발사가 중단이 됐고요. 네. 당시에도 이제 6일, 엿새 정도 뒤에 발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하게 됐고요. 나로 2차 발사도 발사대 주변의 소방 설비 문제로 예정 시각을 3시간 앞두고 역시 이제 중단이 됐다가 다음 날로 연기가 됐는데요. 역시 2차 발사도 이제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나로 3차 발사 역시도 네. 연료를 주입하는 연결 부위가 새면서 2달가량 연기가 됐고요. 이듬해 이제 1월 달에 발사를 해서 나로 3차는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우여곡절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누리호 3차 발사 우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합니다. 발사 시간은 어제와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1차, 2차와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는 이번 3차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실용 위성을 싣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위성이 특히 이제 이번 메인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2호가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각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6시 24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도를 향해서 이제 쏘게 될 텐데요. 적도의 오후 6시는 이제 황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그 직전이기 때문에 예. 적도 지역에서의 오후 6시는 1년 내내 이런 황혼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도의 6시가 되는 그 지점 상공에다가 소형 위성 2호를 띄워놓으면 그래서 그 궤도를 북극 남극을 계속해서 돌게 되면 계속해서 이 소형 2호는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네. 전력을 계속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구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발사는 1, 2차와는 다르게 1차는 오후 5시, 2차는 오후 4시였는데요. 네. 이번에 좀 늦어지게 됐는데 이번 소형 위성 2호를 위해서 6시 24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그 안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발사 전까지 충분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앞으로 발사 전까지 연료도 그렇고 산화제도 주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네. 시간 준비 과정들 어떻습니까? 예, 어제와 이제 똑같은 과정들이 다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발사 관제 장비 운용은 이미 시작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추진 공급계 기능 점검. 그래서 실제적으로 3시 40분부터 추진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어제처럼 기능 점검이 시작이 되고요. 상온 헬륨도 현재 이제 충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오후 3시 40분에 추진제, 그래서 연료 그리고 산화제가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오후 5시 10분에 연료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에 30분 정도가 더 지나면 산화제, 그래서 액체 산소 주입도 마무리가 되고요. 모든 준비 과정은 이때 다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 오후 5시 45분에는 기립 장치가 철수가 됩니다. 그래서 누리호를 지탱하고 있던 장치가 철수가 되면 200톤에 달하는 누리호는 하단부에 4개의 고정 장치가 있는데요. 200톤이 이 4개의 고정 장치로만 지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누리호가 1단 엔진이 75톤짜리 4개, 그래서 300톤이니까 추력이 300톤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단부에 고정이 되어 있는 고정 장치 해제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누리호는 발사되게 됩니다. 네. 어제 발사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기상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발사 시간도 정확하게 나왔던 거였는데 어제는 날씨가 좋았지만 오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오전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어제와 오늘의 날씨 상태, 기상 상태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초속 5m를 밑도는 그런 잔잔한 바람이 예상이 됐었고 오늘도 이제 초속 2에서 5m 정도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으로 인해서 발사를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이제 예상이 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오전에는 맑았습니다만 오후에 이제 구름이 좀 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예. 뭐 구름 역시도 어떤 발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에 비구름이 지나다니지 않고 강수 확률도 20% 정도이기 때문에 낙뢰가 떨어지는 그럴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풍에서 이게 상층에서의 강풍도 중요할 텐데 오전부터 계속 측정을 했을 것이고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 상층에서의 바람도 이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궤도를 이탈시킬 정도의 그 정도의 강풍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 상태 그리고 오전에 발표됐다시피 뭐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이나 우주 예. 날씨 모두 다 오늘 오후 6시 24분에 네. 누리호 3차 발사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모든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누리호 비행 시간이 약 19분 정도입니다. 이 누리호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예정대로 이제 오후 6시 24분에 발사를 하게 되면 예. 그러면 1단 분리가 2분 5초 뒤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2단 엔진이 점화되는 시간이고요. 당시의 고도가 64.5km입니다. 그리고 이 페어링이라고 이제 3단의 덮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위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페어링이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떨어지게 되는 그 분리 시간이 발사 후 3분 54초입니다. 당시의 고도가 벌써 200km를 돌파했을 시점이고요. 이후에 4분 32초가 지나면 2단이 분리가 되고 이후에 13분 3초가 되면 이미 누리호는 505km,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 고도까지 13분 3초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후에는 위성을 차례차례 사출을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메인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사출하게 되고요. 이후에 누리호가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 7기를 사출합니다. 그래서 위성이 사출되는 시간은 2분 20초 정도 소요가 되고요. 위성이 모두 이제 밖으로 나가는 사출이 끝나는 시점은 발사 후 15분 23초입니다.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총 비행 시간이 대략 19분 정도이니까 예. 한 3분 30초 정도 시간이 남는데요. 이 시간은 이제 이 누리호가 사출된 위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세를 제어하는 그리고 남은 연료를 모두 이제 소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사 후 18분 58초쯤이 되면 누리호는 연료를 모두 다 소진하고 이제 네.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차 발사에서도 누리호가 처음 실제 위성을 탑재하고 날아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번 3차에서는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뭐 가장 크게 차이점이라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목표 고도를 550km 그리고 우리가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그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 이유, 그래서 네. 6시 24분에 꼭 발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차세대 소형 2호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용을 하게 될 위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1차, 2차와 큰 차이점입니다. 1차는 말 그대로 그냥 위성 모사체만 싣고 올라갔고 2차 발사 때는 검증 위성, 그래서 우리가 송수신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성이 올라가서 이제 검증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3차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위성을 싣고 올라간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누리호가 2차 때보다 조금 더 이제 임무를 부여받은 점은 2차 때는 이 위성, 검증 위성이 큐브 위성 4개를 사출을 했는데 예. 이번 3차 발사 같은 경우는 소형 위성이 떨어져 나가고 이후에 7개의 큐브 위성은 이 소형 위성에서 사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리호가 20초 간격으로 사출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임무는 2차 때는 고도 700km까지 올라갔으면 이 누리호의 임무가 끝났다면 이번 3차 발사는 550km까지 올라가서 7개의 큐브 위성을 사출을 해야지만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이번에는 실제 사용하는 위성을 갖고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1, 2차 때보다는 무게가 1톤 정도는
가벼워졌다는 점도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민간 업체가 이번에는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 그래서 1, 2차는 항우연이 주도했다면 2차는 민간 업체가 함께 들어와서 설계부터 해서 발사, 운용 모든 점을 같이 했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 1992년에 우리별 1호를 개발하며 우주 시대를 열었고 이후 나로우부터 해서 지금의 누리호까지 우리나라가 발사체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주과학 과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우주과학 기술은 우주로 가야 됩니다. 우주로 가려면 발사체를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멀리 날아가야겠죠.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위성을 1990년대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남의 발사체를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빌려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 올렸는데 이후에 이제 나로우를 개발하게 됐고 이제 당시 2차 엔진이었고요. 그래서 1단 엔진은 러시아에서 빌려와서 우리가 사용을 했고 2단 엔진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누리호라는 그래서 3단 엔진을 개발하면서 1단, 2단, 3단 모두를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누리호가 1단이 말씀드린 대로 75톤 4개를 클러스터링해서 300톤입니다. 그래서 예. 추력 300톤으로 오늘 날아가게 될 텐데요. 앞으로 오늘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10년 동안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00톤 1단 엔진이 아니라 500톤의 1단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단 엔진 발사체를 다시 개발을 하게 되고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는 곳은 달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우리가 위성을 달 궤도에 띄우는 예. 이 발사 그래서 1차 발사는 달 궤도 투입을 목표로 하게 되고요. 이듬해 2031년 그리고 2032년은 실제적으로 달 착륙선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훨씬 더 강한 또 다른 발사체를 우리가 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4시간 정도 남은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성공적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